Aha! Doctor. 안녕하세요. 산부인과 전문의 오상인입니다. 오늘 시간부터는 임신 중 영양이라는 주제로 몇 시간 동안 강의를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그중 오늘은 첫 번째로 임신 중 체중 증가에 대한 부분을 설명하려고 합니다. 진료를 하다 보면 많은 산모님들이 임신 중 체중 증가에 대해서 관심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그러나 정확한 지식을 알지 못하다 보니 때때로 마른 산모들이 임신 중 체중 증가를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데 불필요하게 체중 증가를 두려워하거나 또는 임신 중 체중 증가를 좀 걱정을 해야 되는 과체중 산모나 비만 산모들은 너무 체중 증가에 관심이 없어서 제가 종종 좋은 잔소리를 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체중 증가에 대한 이해를 좀 더 정확하게 하셔서 건강한 임신, 건강한 출산을 이루시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신 중 체중 증가 가이드라인이 되는 보고서 하나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 보고서는 미국 산부인과 학회가 전문가 의견으로 발표한 보고서인데요. 2013년에 발표했던 것을 2018년에 다시 한번 재확인했던 내용입니다. 제목은 임신 중 체중 증가에 대한 부분이죠. 요약으로 볼 때 영어로 뭐라고 적어놨는데 내용을 정리해보면 산부인과 의사는 산모에게 적당한 체중 증가, 영양, 운동을 상담하고 특히 지나치게 체중이 증가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산모가 최고의 임신 결과를 얻도록 해야 한다. 이 최고의 임신 결과는 건강한 출산인데요. 산모도 건강해야 하고 아기도 건강해야 되겠죠. 이런 결과를 얻기 위해서 적당한 체중 증가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이 보고서가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체중을 한번 구분해 볼게요. 체중을 구분하는 단위가 뭔지 다들 아시나요? 흔히 많이 쓰는 단위인데 키를 가지고 자기 체중을 나누는 것인데 자신의 체중을 키로 2회 나눈 수. 예를 들어서 설명하면 제 키가 170cm이고 몸무게는 72kg예요. 그러면 72kg를 1.7m로 두 번 나누면 체질량 지수가 계산되는데 계산해보니 25가 나오네요. 그러면 저의 체질량 지수 BMI는 25입니다. 이런 BMI라는 지수를 기준으로 체중을 구분해보면 BMI가 19 이하인 경우에는 저체중, 19에서 25 정상체중, 25에서 29 과체중. 저는 아까 25 정도니까 정상체중이나 과체중의 경계선에 있겠네요. 비만인 경우는 BMI가 30 이상으로 구분합니다. 그러면 임신 중 늘어난 체중의 분포를 볼게요. 임신 중에 늘어나는 체중이 다 어디서 늘어나는지 살펴보는 내용입니다. 임신을 하면 태아나 태반이나 양수가 생길 것이고 자궁이 커질 것이고 유방이 커질 것이고 산모의 피가 늘어납니다. 그리고 산모의 임파액이 늘어나면서 세포 외액이 늘어나면서 좀 부종이 생기고 그러죠. 이런 임신으로 인해서 절대적으로 생기는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몸무게가 약 9kg 정도 되고 그 외에 늘어나는 체중은 모두 산모의 지방이 되겠죠. 그래서 보통 평균 체형의 여성이 임신 중에 13kg, 14kg 정도의 체중이 증가하는데 약 9kg는 임신 산물 쪽에서 그리고 나머지 3, 4kg 또는 5kg 정도는 산모의 지방, 즉 산모가 살이 쪄서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임신 중 체중이 이 산모 지방이 너무 늘어나게 되면 임신 중에 비만이나 과체중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지방이 늘지 않도록 주의를 해야 될 것입니다. 임신 중 적당한 체중 증가는 어떤 것일까요? 사실 오늘의 그 강의의 핵심은 이 부분이겠죠. 임신 중에 나는 얼마나 체중이 늘어야 적당한가? 그래서 아까 그 보고서의 테이블을 보면 영어로 뭐라 이렇게 써놨는데 그걸 한글로 정리를 해보면 임신 전 BMI 또는 임신 초기 BMI가 저체중인 여성, 정상체중인 여성, 과체중인 여성, 비만 여성으로 구분하고 아기가 하나인 외둥이인 경우에는 12에서 18kg, 정상체중인 경우에는 12에서 16kg. 대충
마른 체형이든 정상 체중이든 한 14kg 내외가 늘면은 괜찮을 것입니다. 그리고 과체중이나 비만 체형인 경우에는, 과체중인 경우에는 7에서 11kg, 비만 체형인 경우에는 5에서 9kg 체중이 늘 것을 권장하고 있고, 쌍둥이인 경우에는, 저체중인 경우에는 근거 부족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료가 별로 없다는 얘기죠. 그리고 정상 체중이든 과체중이든 좀 외둥이일 때보다 체중이 조금 더 증가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2분기 이후 매주 권고 체중의 증가량, 즉 2분기 이후라고 하면 2분기가 임신 15주부터 시작되는 것이니까요. 그때부터 매주 체중이 증가되는 게 어느 정도 느는가 하고 권고하는 양을 보면 일주일에 0.5kg, 그러니까 대충 정상 체중인 경우에는 한 달에 2kg 정도 느는 것을 권장하고 있고, 과체중이나 비만인 경우에는 한 달에 1kg 이내로 늘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적당한 체중을 증가하는 이유가 뭐냐면 최고의 임신 결과, 즉 건강한 출산을 이루기 위해서 이런 목표를 달성하도록 권고하고 또 실행하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과체중과 비만에 대한 경고를 볼게요. 아까 앞에서 살펴본 보고서에 보면 오버웨이트 위민, 즉 과체중에 대한 여성에 대해서 영어로 블라블라블라, 비만 여성에 대해서 블라블라블라블라. 그렇지만 저체중에 대한 내용은 없습니다. 결국 임신 중에 체중 증가에 대한 주의사항은 과체중이거나 비만 여성에 대해서 어떤 주의사항을 설명하고 있어요. 임신 중 그러면 비만이 생겼을 때 산모 부작용은 어떤 부작용들이 생길까요? 당뇨병. 원래 비만한 여성들이 당뇨병이 잘 생깁니다. 근데 이 당뇨병이 생기면 역시 다음에 설명할 아기의 폐성숙이 안 돼서 아기가 태어나서 숨을 잘 못 쉰다든지 하는 합병증도 생길 수 있고, 또 당뇨병 자체가 밑에 고혈압이나 임신 중독의 또 유발 원인이 되기도 하고, 또 당뇨병이 있으면 밑에서 설명하는 혈전증, 색전증의 위험, 즉 혈전증, 색전증은 산모가 발생되면 목숨을 잃을 수 있는 치명적인 부작용이거든요. 그런 원인도 되고, 또 자연분만을 하든 수술을 하든 상처가 생기게 되는데, 이런 상처가 당뇨병인 경우는 잘 낫지를 않게 돼요. 그래서 이런 부작용들이 생기게 되고, 또 혈압이 높아질 수 있겠죠. 그리고 그 혈압이 높아지고 심지어 단백뇨까지 빠지면 옛날 설명하던 그 명칭으로 임신 중독증이라는, 사실은 이제 정확한 명칭은 전자간증이라고 하는 건데요. 임신 중독증이 발생되고, 임신 중독증이 발생되면 산모도 목숨을 잃을 수가 있고 태아도 사산될 수 있는 위험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이런 부작용들이 비만과 관련되고, 그 다음에 아무래도 체중이 많이 나가게 되면 수술을 할 때 많이 절개를 해야 된다든지, 또는 자연분만을 할 때 골반 내 조직들이 많이 찢어진다든지 해서 피가 많이 날 수가 있겠고, 그런 상처가 깊어지니까 감염의 위험이 높아지겠죠. 그리고 또 비만인 경우에는 아기가 전체적으로 잘 크기 때문에 너무 큰 아기를 또 출산을 해야 될 경우에는 난산이 초래되고, 또 체중이 많이 나가는 산모들이 에너지 소모율이 커서 체력적으로 빨리 고갈이 됩니다. 그래서 진통 중에 에너지 소모가 커서 난산이 초래되면 제왕절개의 위험이 높아질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그리고 혈전증, 색전증은 피가 혈관 내에서 굳는 일들이 잘 발생되는데, 이런 경우에는 또 산모의 생명에 치명적일 수가 있고, 국소 마취의 실패. 임신 중에 체중이 많이 증가되면 등 쪽에도 살이 많이 찌게 되기 때문에 척추 마취나 경막에 마취를 할 때 바늘이 깊이 들어가야 되고, 또는 그 바늘 깊이보다 더 깊은 곳에 마취해야 되는 부분이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실패할 가능성이 있고, 그래서 전신 마취를 하게 되면 또 전신 마취의 부작용이 증가하고, 또 임신 출산 후에 산후 우울증이 잘 생긴다는 보고서도 있네요. 임신 중 비만은 이렇게 산모의 부작용들이 여러 가지가 발생될 수 있는데 어느 것 하나 소홀함이 없이 치명적일 수 있으니까 상당히 비만이 되지 않도록 관리를 해야 되는 이유가 되겠죠. 다음으로 임신 중에 비만하면 아기에게는 어떤 부작용이 생기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신 중에 비만하면 그 비만이 임신 초기에 아기의 자연 유산율을 높인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책에 보면 한 자연 유산이 비만하지 않는 여성에 비해서는 한 1.5배에서 2배 정도 더 자연 유산이 잘 된다고 되어 있고, 3분기 즉 임신 30주 이후로 사산이 잘 일어난다고 되어 있어요. 물론 이런 사산에는 앞에서
설명한 산모 부작용으로 설명한 임신성 당뇨병이 심한 경우라든지 아니면 고혈압이 심한 경우라든지 임신 중독증이 심한 경우 이런 원인으로 사산도 잘 되고 또 원인 불명으로도 사산이 잘 된다고 되어 있고 또 아기가 태어나면 4주 이내로 신생아기 사망, 즉 신생아기 때 또 원인 불명으로 잘 사망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사망률이 높고 또 임신 중에 기형 발생률도 증가한다고 되어 있어요. 대개 신경관결손 기형이나 심장 기형이 잘 동반된다고 되어 있는데 이런 기형 발생률의 증가는 임신성 당뇨병이나 또는 당뇨병과 연관성이 높은 그런 아기의 부작용이라고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태아성장지형, 즉 자궁 속에서 아기가 잘 안 자라는 걸 태아성장지연이라고 하고 이런 경우는 고혈압이나 임신 중독과 연관성이 있죠. 비만 산모가 임신 중독과 고혈압이 잘 생긴다고 했는데 그런 부작용이 있는 경우 뱃속 아기도 혈액순환이 잘 안 돼서 잘 안 자라는 부작용이 초래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잘 안 자라다 보니 조산의 위험도 높아지고 또 이런 고혈압성 질환이나 임신 중독 같은 게 없을 경우에는 아기가 많이 크기도 해요. 그래서 거대화가 되어서 또 분만을 할 때 난산이 초래된다고 했죠. 이런 경우에는 난산 중에 진통 중에 태아가 스트레스를 받아서 응급으로 수술해야 되고 또는 그런 스트레스로 또 아기가 휴유장애를 가질 수 있는 위험률이 증가하겠죠. 그리고 비만한 산모에게서 태어난 아기들은 소아비만이나 신생아 비만 또는 아기가 크면서 대사증후군 이런 것들로 고통을 받을 수 있다고 하니 또 임신 중 비만을 아기를 생각해서라도 잘 관리해야 되는 그런 상태겠죠. 임신 중 비만한 산모를 어떻게 관리하나요? 라고 살펴보면 일단 권장 체중 증가는 5에서 9kg입니다. 근데 실제로 이 권장 체중 증가 5에서 9kg를 달성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아까 어디서 살을 찌나 하고 체중 분포를 살펴봤을 때 9kg 정도가 아기 쪽 태아라든지 태반이라든지 양수라든지 뭐 이런 필수적인 몸무게 증가가 9kg라고 했는데 만약 어떤 비만 산모에게 5kg만 찌세요 라고 한다는 것은 임신 중에 4kg를 빼세요 하는 말과 똑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체중 감량을 다 해보셔서 알겠지만 임신이 아닐 때 체중을 감량하는 것도 몹시 어려운 일인데 임신 중에 이렇게 체중을 감량하라고 하면 정말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비만한 산모에게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산모 부작용이나 태아 부작용 이런 것들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피나는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기형 발생을 낮추기 위해서 이런 엽산의 복용을 필수적으로 권장하게 되는데 당연히 400마이크로그램 이상은 당연한 거고 보고서에 보면 영국은 심지어 하루에 5mg 거의 표준 권장량보다 10배 이상 먹게 하는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임신 중에 또 산모에게 질병 감별을 많이 해야 돼요. 당연히 임신 초기부터 당뇨병이 있는지 검사를 해야 되고 고혈압이 있는지 잘 측정해야 되고 또 갑상선 질환이 있는지 보통 그 체중이 비만한 여성들인 경우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있고 또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있는 경우에는 유산이나 사산의 위험도 높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잘 진단해야 되겠고 또 비만인 경우에는 담도에 또는 담낭에 돌이 잘 생겨요. 그래서 쓸개에 돌이 잘 생기기 때문에 임신 중에 굉장히 복통을 자주 호소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복통이 있는 경우는 담낭질환도 감별 진단해야 되겠고 또 체중이 많이 나가게 되면 평상시에 심장이 많이 뛰어서 혈액순환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임신을 하게 되면 또 태아 쪽으로도 심장이 역할을 해서 혈액순환을 더 시키기 위해서 더 심장이 뛰어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심장이 심부전이 생긴다든지 심장에 무리가 올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질환들을 또 감별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 더 많은 산전 진찰을 해야 되고 더 많은 검사와 비용이 들어가고 시간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임신 중 비만 산모 관리는 이렇게 어렵게 여러 가지 시간과 돈을 들여서 해야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열심히 또는 돈과 시간을 들여서 많은 노력을 하고 관리를 하는 이유는 그 목적이 최고의 임신 결과, 즉 건강한 출산할 때 아기도 건강하고 산모도 건강하고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이런 많은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임신 중 비만 최고의 관리 방법은 무엇일까요? 임신 중에 비만한 경우에는 어떤 걸 관리해야 될까요? 사실은 임신 중이라고 말하면 좀 어감이 틀릴 수가 있는데요. 가장 좋은 방법은 임신 전에
표준 체중을 만드는 것입니다. 사실 체중 감량이 임신 중에 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원래 임신 호르몬 자체가 체중을 증가시키는 호르몬이기 때문에 사실 살을 뺀다는 것은 임신 전보다 훨씬 더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임신 전에 미리 준비를 해서 표준 체형으로 만드는 것이 건강한 임신을 진행하는 어떤 현명한 방법 또는 현명한 지혜라고 할 수 있겠죠. 오늘 이 시간에는 임신 중 체중 증가에 대해서 배웠고, 얼마나 체중이 증가되는 것이 좋은지도 배웠고, 또 임신 중 체중이 조절이 안 돼서 비만할 경우에는 어떤 위험성이 산모에게 일어나고 또 태아에게 일어나는지도 살펴보았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강의를 듣고 임신 중 체중이 너무 많이 나가게 되는 경우에는 체중 조절이 굉장히 어렵고 또 위험하다는 것을 잘 이해하시고 건강한 출산을 하는데 도움되는 내용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